이준석 측이 단일화에 대해서 이상한 폭로를 했네요. 친윤이 그랬다는 건데 들어와서 당을 먹어라. 김문수로 단일화하면서 김문수 대통령 만들고 너는 당을 먹어라 이랬다는 건데 그걸 이준석 측이 폭로를 했습니다. 이제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그 끼리끼리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보다도 이준석이 당권 쥐는 게 낫다고 보는 것 같다. 친윤 측이라는 건 거기 이제 뭐 권성동, 권영세 뭐 등등등등 이제 뭐 그런 얘기인데 이게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일단 모르고요. 실제로 했으면 참 그것들도 그러니까 국힘당 안 된다는 거고 이게 이제 슬쩍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급하니까 이런 제스처 취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언론에다가 이렇게 흘리면서 친윤이 들어와서 자기들로 당 먹으라고 그랬다고 폭로하는 이준석 측이나 이게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봐서요. 이준석하고 단일화하면 안 돼요. 이 단일화 과정이란 거는 협상이지 않습니까? 그럼 협상이라는 건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설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설득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압박도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뭔가 이제 뭐 주고받기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시콜콜 다 폭로를 할 텐데 주고받기 했다고 폭로하면은 이게 뭐 거래다 그다음에 뭐를 돈 주고 샀다 뭐 베라벨 소리 벌써 그런 소리 나와요. 민주당에서 이 단일화 과정에서. 왜냐면 이렇게 폭로를 하니까. 그다음에 무슨 예를 들어서 압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 이번에 저 단일화 안 해가지고 우리 보수가 지면 그다음에 역사의 죄인 되는 거다 이런 압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협박했다 이러고 가서 이준석 측이 또 폭로해요. 언론에다. 그럼 언론은 그것도 대문짝하게 씁니다. 쓰잖아요. 지금 친윤이 들어와서 당 먹으라고 그랬다고.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요. 개혁신당의 이동훈 선대위 공보단장이라는 사람이 페이스북에 쓴 거예요. 친윤계 인사가 이랬다고. 나는 그 친윤계 인사도 물론 문제지만 이 개혁신당이라는 이 당 자체 이준석과 이 이준석 똘마니들 그나마 뭐 저거 한 사람들은 다 나갔어요. 뭐 허은하는 또 나갔다가 또 이재명한테로 갔더라고. 다 그런 놈들입니다. 허은하는 놈이 아닌가? 하여튼 뭐 그런 거시기들이에요. 그럼 단일화 이준석이가 자꾸 언론에서 단일화 하니까요.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가요. 뭐가 필요해요? 6%인데 표 찍으러 갈 때 그 사람들이 계속 지금 6% 이준석 표 찍을까요? 자기 표가 4표가 되는데 이준석 대통령 안 될 거 뻔히 아는데 그 안 될 사람한테 찍는다고요?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내 표가 되는데 영향을 미치려고 선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선거하러 가서 뭐 괜히 골볐다고 동사무소 가가지고서 무슨 뭐 안 될 사람한테 찍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내가 이거 박빙 싸움에서 내가 한 표를 보태겠다. 이렇게 해서 결집하는 게 선거 투표 행위 아닙니까? 이준석은 때려 죽어도 안 돼요, 이번에. 지지율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결집한단 말이에요. 누구로? 김문수로 자연스럽게. 그게 단일화예요. 표가 단일화하는 거지 사람들끼리 만나서 물론 긍정적인 단일화 역대 선거에 있었죠. 근데 이준석이 그런 긍정적인 인물이야? 이렇게 벌써 폭로하고 지랄 연병 떨고 이렇게 하는데 지난 선거에서도 얼마나 괴롭혔어요. 지난 선거도 그러더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니까 이준석 때문에 이겼대. 자, 이준석이 그때 끌어안지 않았으면요 더 크게 이겼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저는 이준석하고 단일화에 신경 쓸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 깔려두면 지가 알아서 기어들어오면 그래 네가 단일화 하자고 그러면 그래 받아주고 자꾸 이런 식으로 뭐 당권 줄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이게 역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준석이는 지금 큰소리 뻥뻥 치잖아요. 단일화 이야기 지금 불필요하다면서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또 모든 전화 수신을 차단했대. 오늘부터 선거일까지 전화 연락을 안 받겠대요. 그러면서 이제 단일화는 이제 거부한다 이런 얘기. 이건 이제 자기 몸값을 자기 스스로 올리는 거예요. 이런 거 또 귀신들이거든요.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이준석이나 그런 류들이 있어요. 그런 왜 이렇게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폭로,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안 돼, 땡깡. 한동훈도 그러잖아요. 땡깡.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 선거운동 내가 나가긴 나가는데 윤석열 가지고 거론하고 극단 세력 거론하면서 그거 정리해야 된다고 계속 거론을 하잖아요. 그리고 땡깡 부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몸값을 자기 스스로 과대 포장해서 내가 나가면 뭐 그래서 자기가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김문수 이름을 안 쓴 잠바를 입잖아요. 요런 유들이 있거든요.
그 단일화를 아예 신경을 오히려 김문수 측에서 신경을 안 쓰면요. 결국은 이준석이가 똥줄이 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다녀보면 흐름을 알아요. 국회의원 선거의 흐름 알고요. 대통령 선거의 흐름 압니다. 그럼 대통령 선거 후보라면 전국 어딜 가도 어느 정도 인파가 받아요. 왜냐하면 지역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 후보는 벌써 TV 토론도 중계가 다 되죠. 많은 사람이 봤잖아요. 그리고 매일 이렇게 이준석이 거론되죠. 얘가 저 총선에 나가서 봐요. 거론이 이렇게 안 돼요. 노원구에서 3번 떨어진 놈이에요. 3번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 후보니까 거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느낀다니까. 뭘 느끼냐. 아, 이거는 안 되겠구나. 이제 영상 하나 보실래요? 이게 지금 이게 화제가 됐는데요. 안 보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틀어드릴게요. 이준석이 대통령 후보가 지나가는데 이런 반응이에요. 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 안녕하세요. 진짜 싫어. 진짜 싫어. 감사 하나 둘 셋. 시끄러 임마. 다시 보세요. 진짜 싫어. 진짜 싫어. 감사 하나 둘 셋. 이준석이가 돌아서면 대통령 후보니까 그래도 지금 3위라고 하잖아요. 3위 후보면 그래도 사람들이 악수라도 하려고 그러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이준석 화이팅 외치고 그래요. 대통령 후보니까. 그런데 시끄러 임마. 진짜 싫어. 이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돌아다니면. 그 본인이 모르겠어요? 걔는 근데 이거를 자기 장사한 줄 알아.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세력도 있지만 나를 그만큼 안티 팬도 팬이라고 내가 그만큼 비중이 있는 인물이 돼가지고 지 생각에 개혁이 아닌 사람들은 나를 저렇게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튜브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런 함정에 빠지는데 비판 댓글 달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비중 있는 인물이라서 비판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저도 그렇게 가끔 착각 빠질 때 있어요. 아니야. 내 말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오죽하면 거기 댓글 쓰겠어요. 근데 댓글이 아니라 댓글은 익명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면전에서 길거리에서 진짜 싫어. 오죽 싫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시끄러 임마. 이거 길거리에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창피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죽 싫으면 그래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이렇게 느끼고 돌아다니는데 얘가 왜 이러겠어요. 과대망상 지금 걸린 거야. 나는 그렇게 봅니다. 과대망상을 해서 지가 말하자면 되도 않는 개혁에 무슨 뭐라고 되도 않는 자기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 장사죠. 왜냐하면 자기가 대통령 안 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런데 왜 이러겠어요? 대통령 선거에 나가서 이렇게 막 몸집을 키우잖아요. 언론에 TV 토론 나가지. 매일 이렇게 수십 군데 보도가 쏟아지지. 뉴스로 막 자기 뉴스가 나오지. 그거 자기 장사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안 돼도 내가 이번에 3억 내고 등록한 돈은 홍보비는 무조건 어마어마하게 뽑는다. 왜냐하면 보도가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만약 멘트를 못 넘겨도 나는 홍보 효과로 충분히 됐다. 자기 정치 생명 지금 40살밖에 안 되니까 60, 70, 80까지 정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놈이니까 자기 인지도 높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재명이 되면 얘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보수에 자기가 다음 차기 대항마로 자기는 뜬다. 이게 지금 자기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자기 장사하는데 국힘당이나 김문수 후보 측에서 장사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협상을 하면 도와주는 거라니까요.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협상하다 보면 말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언론에 꼰질러서 자기 장사를 또 헤쳐먹으려는 놈한테 밑밥을 자꾸 주는 거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손해입니다. 요런 비슷한 놈이 이제 이재명 지지 선언한 김상욱이 있잖아요. 국힘당에서 탈당하고 민주당에 입당하고 이재명 지지 선언하고 지지 선언을 정도가 아니라 이재명 존경한다고 그러고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얘 어떻게 했냐면 울산 시민들이 지역구가 울산이거든요. 국민의힘 간판으로 울산에서 당선됐는데 이렇게 얍삽한 짓을 하니까 울산 시민들이 가만 안 놔둔다 보니까 울산엔 다니질 못해. 그리고 얘가 딴 데만 다녀요. 지역구를 못 다니는 놈이 이거 준석이하고 똑같아요. 준석이가 3번을 노원에서 도전했는데 3번 다 떨어지고
노원 근처도 못 가요. 그리고서는 뭐 어디 저 동탄인지 어디 가서 그 무슨 부정선거 의혹이 있습니다. 거기 하여튼 거기서 금배지 달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돌아치고 그러니까 배신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배신자 소리 들으면 쪽팔려 하고 창피스럽고 막 쥐구녕에도 들어가 그럴 거 아니야. 도덕적으로 굉장히 자책감을 받고 그러잖아요. 아니라니까 애들은 배신의 아이콘이 돼서 그걸 장사로 이용해 먹어요. 일부러 배신을 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배신을 하니까 그게 자기가 정치적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 유승민한테 배운 거예요. 유승민이 박근혜 대통령 배신 안 했으면 지금까지 유승민하고 어느 정도 자기 지분이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이준석은. 그러니까 우리 나제처럼 나도 그런 식으로 정치해야 돼. 그걸 보고 배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김상욱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울산 시민한테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내가 좌파 진영의 영웅 소리를 듣는다. 이게 장사 속으로 일부러 배신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배신을 말하자면 투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쪽에서는 박살이 나지만 다른 쪽에서 그만큼 환영을 받는다. 그게 남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석이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는다. 그게 자기의 정치적 자산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김상욱도 마찬가지고요. 김상욱 울산에서 난리 났습니다. 안 보이는 것커녕 이제 울산 피해 다니는데 이제 후원금 그동안에 정치라는 거는 이제 후원금이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기업에서도 후원하지만 이제 개인들은 뭐 10만 원이다. 뭐 많이 내는 사람은 50만 원, 100만 원도 내고 후원금을 내요. 선거 때는. 그래서 너 당선시켰는데 야 후원금 반환해라 하고 국힘당 당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너 후원금 반환해라.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곤욕을 치르는데 얘는 울산으로는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울산은 앞으로 민주당 간판으로도 못 나가죠. 워낙 그 동네에서 지역에서 배신자로 찍혔기 때문에 이제 못 나가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했냐면 수도권으로 민주당으로 나오려고 계산을 하고 이재명한테 그런 언지를 받았겠죠. 비례대표는 못 주니까 지역구 국회의원 출신을 비례대표 주면 거시기 하니까 그럼 수도권에 뭐 호남 사람들 많이 사는데 그쪽에 주겠죠. 좌파에서는 영웅이 된 거예요. 이게 장사라니까요. 욕을 한쪽에서는 욕 먹고 그 투자라고 생각하고 다른 쪽에서 그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겠다. 이게 김상욱 이준석의 작전입니다.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저렇게 욕먹을 짓을 하나? 아니라니까. 이 사람들은 투자예요. 욕먹는 거 투자. 그리고 반대 급부. 그런데 그런 놈들하고 무슨 놈의 단일화예요. 한동훈이 하는 거 보세요. 빨아도 행주가 안 된다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된다니까. 근본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끼고 김문수의 장점으로 그리고 이준석 공격하고 이준석 공격뿐만 아니라 이재명 공격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단일화 안 돼도 이긴다는 각오로 하면 준석이 나중에 후보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에 무서운 사람인데 10% 안 나오면 전액 못 받고 10 안 넘으면 한 푼도 못 받아요. 선거 쓴 거. 프로 못 넘기죠. 자기가 안 되니까. 지금은 왜냐면 지금은 이건 투자니까. 지금은 자기 장사의 홍보비로 이 정도 돈을 쓰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끝까지 갈까요? 근데 이렇게 단일화를 밑에서 협상하자고 하면은 끝까지 버티면서 단일화 가지고 장사를 하지. 단일화 안 해 이러면서 장사하죠. 근데 단일화 얘기 꺼내지도 않고 그쪽에 협상도 안 하면요. 지가 드랍을 하든지 아니면 지가 땡깡 부려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우파들이 단합해서 김문수 찍어요. 준석이 땡깡하면 걱정되니까. 저런 놈 그냥 심판해야지 이러면서 이준석을 그동안에 지지했던 사람들도 저거 왜 끝까지 저러지? 저거 표가 분열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럼 나는 김문수 찍을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준석이한테 매달리면 매달릴수록 늪에 빠지는 거다. 매달리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벌써 이렇게 폭로하고 나섰잖아요. 이제 단일화 과정에서 더 매달리면요. 더 큰 제안이라든지 더 큰 압박이라든지 들어가면서 협상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더 크게 폭로해요. 벌써 이런 폭로가 나왔는데 더 크게 폭로하면요. 나중에 선거 망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